네, 반갑습니다. 김필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연 요청을 받으면 준비를 열심히 항상 하는데도 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립니다. 어,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자료의 익힘 정도인데요. 이 내용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짧게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필재라고 하는데요. 제 첫 커리어는 두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다닐 땐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였고요. 그 회사에서 HR을 하다가 또 영업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굳이 아주 오래된 제 이력을 밝히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뿌리가 같은 인사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세 개의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채용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들린이라는 회사에서 사업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들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짧게만 설명드려보면 저희는 그리팅이라는 채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 4년 정도 된 스타트업입니다. 4년 만에 저희 고객사가 한 6천 개쯤 되니까 되게 빠르게 성장한 곳인데요. 최근 지난 5월에는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의 30세 이하의 30인 창업자 중에 이제 저희 창업자 두 분이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 포브스에서 선정한 뭐 이런 것들이 밈으로 돌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진짜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까지 이렇게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 좋은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잘 데려올 수 있을까? 그걸 전 채용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각자의 회사에서 채용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실 거고 되게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달하기가 되게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다른 회사들은 어떤 것에 신경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냥 벤치마킹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핵심 인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업마다 핵심 인재에 대한 생각은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기여하는 게 우리 조직의 성과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를 말한다고요. 이런 핵심 인재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본인만의 특출한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들,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도 되게 중요한 핵심 인재의 요소일 거고요.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마지막으로 본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 성장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는 핵심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 핵심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대부분 이전에는 육성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해 동안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그런 커리어 패스를 기업에서 만들어줬죠. 저도 처음 직장인 두산에서 HRD 팀에서 있을 때 핵심 인재를 위한 교육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핵심 인재로 남아줘 있다면 되게 좋겠지만 상황이 좀 바뀝니다. 핵심 인재의 기준이 계속해서 바뀌죠. 왜냐하면 산업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핵심 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회사에서 핵심 인재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핵심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육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 데려올까 채용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채용을 하게 되면 즉시 실행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020년도 초반부터 해서 이 경력직 채용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신입 채용보다 2배 높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2021년도 자료니까요.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보다도 훨씬 더 경력직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채용 시장은 채용 전쟁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 23년도 한 3년 정도까지는 IT 시장에서의 채용이 되게 활발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채용 전쟁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꼭 IT, AI 반도체 여기에만 한정된 내용일까요? 우리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회사의 채용은 안전한가요? 전쟁이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 우리 회사도 채용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수많은 그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다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우리 회사만의 채용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채용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진짜 많은 채용 담당자분들,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보면 크게 이렇게 3가지를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자 경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채용 리드 타임 단축을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핵심 인재들은 우리 회사에 직접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걸 다이렉트 소싱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소싱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만의 인재풀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쏟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요즘 채용을 정말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채용 경쟁력을 높여가는 회사들의 공통된 노력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 3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인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지원자 경험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자 경험이라고 하면 그 우리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채용이 완료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기업과 지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저희는 지원자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할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사람인이나 자코리아에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보면 요즘 구직자들은 지원자 경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원자 한 10명 중에 6명은 내가 평소에 호감이 있어서 지원하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그 지원 과정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고 나니 그 회사에 가기 싫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가 너무 활발해 있죠. 커뮤니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자 경험이라는 게 본인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공유됩니다. 이건 제가 그 블라인드에서 캡처한 건데요. 내가 지원했던 인생 최악의 회사야. 그리고 밑에 야 어딘지 알려줘. 믿고 거르게. 그래서 회사 이름 알려주고 나 어느 계열사에 지원했는데 한 4달 동안 내가 지원한 내용에 대한 합불 통보를 받지 못했어. 중간에 인사팀에 연락해도 소통이 잘 안 돼. 이런 것들이 이 블라인드에 막 이렇게 게재됩니다. 어느 회사인지 다 이름이 까지죠. 제가 최근에 아주 기분 좋은 블라인드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혹시 여기 하이닉스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마음속으로 일엄지척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여긴 칭찬입니다. 내가 추석 지원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 다음 주가 추석이라 연휴가 길어지면 나 이거 기다리느라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렇게 빨리 결과를 알려줘서 너무 고마웠어 라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블라인드에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원자가 경험하는 것들을 되게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채용 브랜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원자 경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해야 되느냐 한 5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아주 기본적으로 채용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전히 중견기업, 대기업들 중에서는 채용 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한 2줄 정도 적어놓는 그런 것도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되고요. 최대한 상세하게 어떤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 2번째는 지원 절차도 조금 더 간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만났던 채용 그 기업의 한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받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다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지원자들은 모든 채용 정보들을 다 모바일에서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과정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만났던 채용 담당자들의 50% 정도는 우리 회사의 채용 홈페이지와 채용 공고가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단언컨대 90% 이상의 임원과 팀장님들은 우리 회사의 채용 홈페이지가 모바일에서 엉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에 알려줘서 우리 회사의 지원자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피드백을 빨리 주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경험을 되게 좋게 만드는 것,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이상한 질문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질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면접관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들한테 그 피드백을 줄 때도 좀 더 친절하게 개인화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원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되게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원자 경험이 개선되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늘어날 거고요.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채용 전형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탈하는 이탈률도 줄어듭니다. 결국 이 지원자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신경들을 엄청 많이 쓰고 계실 이 채용 브랜딩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자 경험이 좋으면 그 지원자는 여기저기에 이 회사가 되게 친절하더라, 좋더라라는 입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탈락하더라도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뭔가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한 제품을 구매할 때도 되게 좋은 인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채용 브랜딩이 만들어진 회사는 채용 브랜딩 자체가 그 지원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지원자 경험이 되는 거고요. 또 채용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처음 지원하는 단계부터 끝나는 단계까지 일관된 채용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회사에 대한 가치관을 일관되게 전달해요. 그 자체가 지원자들한테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전달드렸을 때 맞아, 저런 거 뭐 해보면 좋겠다, 혹은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플랜을 세우고 실제 시행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결과값을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전략들을 수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채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잡플래닛 혹은 블라인드에 들어가셔서 항상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검색해 보시고 우리 회사의 채용 과정이 지원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희 회사의 사례인데요. 이게 세일즈 세일즈에 대한 세일즈 포지션에 지원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일즈 포지션이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봤을 것 같은데, 보시면 면접 난이도가 되게 어려웠고 면접 결과는 불합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경험은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면접을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보게끔 한다고 해서 좋은 경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들이 지원자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되게 그 기업의 지원자 경험을 좋게 만들고 채용 브랜딩과도 연결된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은 이런 면접 경험 설문조사를 열심히들 하세요. 예전에는 이게 조금 뭐 불합격한 사람들이 좋은 답을 해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이들 안 하셨는데, 최근에 저희 그리팅 그 솔루션 안에는 이 면접 경험 설문을 할 수 있는 폼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고객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엄청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면접 경험 설문조사를 하면서 점차 더 좋은 면접 경험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제안, 채용 리드 타임 줄이기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채용 경험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소가 뭐냐라는 질문에 첫 번째가 빠른 결과 통보였습니다. 이거는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구직자라고 생각하셔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원한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하이닉스의 사례도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이거는 꼭 지원자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혹은 채용팀의 입장에서도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지원자는 다른 회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이 사람은 핵심 인재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탐내는 곳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용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게 필수적인 거고요. 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소통의 비용도 올라갈 거고 내부 업무하는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채용이 잘 안 되면 결국 서치폼을 쓸 수밖에 없겠죠.
채용이 빨리 되어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현업에 이 리소스를 빠르게 제공을 해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성과가 나올 텐데 이 채용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자꾸 인사팀에 왜 채용이 안 되느냐,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불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 리드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지원자 경험이 좋아지고 채용 브랜딩이 좋아집니다. 결국 채용 리드 타임이 단축되면 이탈률, 다른 회사로 빠져나가 버리는 이탈률은 줄어들 거고요. 우리 회사에서 채용에 쏟는 비용도 줄어듭니다. 한편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성과는 올라가겠죠.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용 리드 타임을 단축시키느냐? 채용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4가지의 노력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채용 프로세스를 표준화시켜서 어떤 포지션이든 동일한 프로세스대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가 바뀌고 인사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채용 프로세스를 유지하죠. 그 과정에서 단순 반복 업무는 다 자동화 시켜버립니다. 면접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서류 스크리닝을 한다거나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는 일들을 최대한 자동화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면접 운영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면접 일정을 되게 심플하게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면접들을 하루에 진행한다거나 이런 면접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면접 시간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채용 리드 타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현업의 서포트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원해서 채용을 하고 싶다고 해놓고 인사팀에서 이 사람 서류 평가해 주세요, 면접 결과 알려주세요 하면 결과를 잘 안 줍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업의 평가자들이 채용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인벌브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맞아, 다 이런 거 하면 좋지,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 뭐부터 해야 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그리팅에서 이러한 것들을 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오늘은 그리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것도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거치셔야 지속적으로 채용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것 또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회사의 포지션별로 혹은 사업부별로 전체 포지션들이 얼마만큼의 채용 리드 타임을 현재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데이터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나중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다이렉트 소싱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채용에 신경 쓰는 회사, 특히 핵심 인재 채용에 공을 많이 들이는 회사들은 이 다이렉트 소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이렉트 소싱을 잘 하려면 우리 회사만의 인재풀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소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결을 좀 맞추기 위해서 살짝 정의만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채용이 진행되죠. 채용 티어가 발생하면 공고를 오픈하고 지원 접수를 받아서 채용하는 인바운드 채용이 있을 거고요. 후보자를 직접 서칭해서 채용 제안을 보내고 그 사람이 채용되는 아웃바운드 채용이 있을 겁니다. 아웃바운드 채용을 외주를 주는 경우를 우리는 헤드헌팅을 쓰고 서치펌을 쓴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채용 담당자가 직접 한다면 다이렉트 소싱이 될 겁니다. 이 다이렉트 소싱을 하는 기업들이 다이렉트 소싱에 신경 쓰는 이유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심 인재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핵심 인재일 테니 공감하시겠죠. 먼저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잘 인정받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서려면 다이렉트 소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치펌을 쓰지 않고서도 직접 채용 담당자들이 좋은 후보자를 이렇게 물색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이렉트 소싱을 하는 경험 자체가 지원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헤드헌터한테 내가 연락을 받는 것보다 그 기업의 채용 담당자가 직접 연락이 와서 김 필재님, 당신의 경력이 지금 우리 회사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저희랑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시겠어요?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 지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경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랑. 핵심 인재들은 지금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이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 지금 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한 1년쯤 뒤에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연락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치펌을 통해서 만난 그 지원자라면 우리가 연락을
직접 주고받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소싱을 통해서 이 시장에 있는 핵심 인재를 최대한 많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그분들과 너처링하는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 다음 강연이 리멤버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멤버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플랫폼인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채용 플랫폼들이 워낙 성장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서 닿을 수 있는 핵심 인재 풀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직접 다이렉트 소싱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다이렉트 소싱을 잘하면 이렇게 핵심 인재 확보 가능성은 올라가면서 비용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다이렉트 소싱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IT 기업 중에 이런 유니콘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스타트업들의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다 저희가 만나본 기업들인데요. 최근에는 이 제조 기반의 대기업들도 다이렉트 소싱을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모든 기업들이 그 AI 기반의 AI를 포함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기존에 우리 회사에 없던 새로운 인재풀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 소싱을 하시는 거고요. 혹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이 산업 자체가 되게 특수한 산업이어서 우리나라에 이 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죠. 이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려면 다이렉트 소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 보통 다이렉트 소싱을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인재라고 할 만한 그 시장에 있는 인재풀들을 DB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할 때도 그냥 막 한 100명한테 이렇게 벌크로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경력에 맞춰서 당신의 어떤 경험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이 포지션에 한번 지원해 주세요. 개인화된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도 그 현업의 하이어링 매니저들, 현업 팀장님들과의 협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사팀 혼자서 뛰는 게 아니라 현업의 그 팀장님들, 임원분들이 같이 띄워줘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그분들이 직접 이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검토하고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별해 주시는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 장기 너처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채용을 정말 잘하고 채용이 열심히 하는 회사고 진짜 채용이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가 저는 토스라고 생각하는데, 제 지인이 토스 채용 담당자한테 제안을 받았던 경험을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이분은 토스의 동일한 채용 담당자한테 총 3번에 걸쳐서 3년 동안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토스 너무 좋은 회사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는 좀 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쯤 뒤에 연락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확하게 그 날로부터 1년 뒤에 채용 담당자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1년쯤 전에 말씀을 주셨었는데 혹시 지금은 이직 의사가 있으실까요? 이 친구가 되게 감동받았는데 여전히 이 친구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만족도가 좀 높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고사를 했다고 해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또 1년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토스는 그 지원자와 소통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하면서 그 지원자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장기 너처링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토스를 갔으면 되게 해피엔딩일 텐데 결국 다른 곳으로 가긴 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이 다이렉트 소싱을 하는 이 채용 담당자분들한테 되게 필요하다. 채용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역시나 너무 좋은 일이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문제는 리소스고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은데 좀 방법이 막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그리팅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다이렉트 소싱을 잘하기 위해서 이 인재풀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인재풀 구축을 하는 방법은 사실은 되게 심플합니다.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만 거기에 리소스가 많이 들어갈 뿐이죠. 그래서 인바운드 채용에서 우리 회사에 지원했던 사람들, 그중에 최종 합격이 아니라 탈락했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갔던 그 이탈했던 지원자 인재풀과 다이렉트 소싱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 바로 답을 주지 않았던 그 소싱 인재풀, 요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리소스가 많이 들고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저희 회사의 뭐 제품 소개라기보다는 이 TRM이라는
TRM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탤런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후보자 정보들을 좀 쉽게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인재풀을 통합해서 그 사람들을 검색하고 쉽게 검색하고 필터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핵심 인재니까 그냥 아무나 제안을 보내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 출신 혹은 특정 학교 출신 혹은 특정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서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중복 제안, 불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을 보내지 않는다거나 혹은 채용 담당자들끼리 동일한 사람한테 중복해서 제안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이 과정에서도 지원자 경험을 되게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인재풀 구축을 뭐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툴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요. 여기서 조금 여유 있게 진행을 한숨 돌리면서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 한편 진짜 채용을 잘하는 회사들이 공들이고 시간을 쏟고 있는 것들, 그 세 가지가 이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지원자 경험을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채용 리드 타임을 단축할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만의 인재풀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이렉트 소싱을 더 잘하게 할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채용 담당자들은 하고 싶죠. 잘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고 위에 임원진들도 다 이것들을 원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리소스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은데 채용 담당자 뽑아주지는 않고 이것들을 다 하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채용 담당자분들, 인사 담당자분들이 우리 회사의 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과제는 이 우리 회사의 그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에 이런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개인의 힘으로 힘들다면 이것 또한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 전달 드렸는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의 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좀 부족하지만 오늘의 발표 자료가 뭐 내부 보고나 혹은 내부의 인사이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주시면 이 발표 자료들은 다 제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 열심히 전달 드려봤는데 아무쪼록 저도 인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전달 드렸던 내용들이 내년도 채용 계획이나 인사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